전 세계 에너지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민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세계 5위다.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34위고요. 갈 길이 멀죠. 예.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하다. 25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없는 것일까? 차원 고갈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가 한 목소리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외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녹색 도시를 만들며 에너지 독립을 꿈꿀 수 있을까? 안국역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길. 사람들의 발길은 오늘도 끊이질 않는다. 나는 이 골목을 지키는 터줏대감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눈길 한 번 주는 사람은 없지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나는 쓰레기통이다. 이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과 다르다. 태양광을 이용해 쓰레기의 용량을 줄여줄 뿐 아니라 기존 쓰레기통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다. 재활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통의 용량이 특별히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축적을 해놨다가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차면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쓰레기를 약 500kg 정도의 힘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쓰레기통보다 약 한 5배에서 8배까지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고요. 네. 쓰레기통이 부족한 서울 거리는 쓰레기 천국이다. 수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치우고 또 치워도 거리엔 늘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가득 찰 때마다 자동으로 압축해서 쓰레기 부피를 줄여준다. 또한 쓰레기통의 감지 센서가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적재량을 파악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태양광 쓰레기통은 500kg의 힘으로 쓰레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5배에서 8배 정도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다.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 같은 정보를 사실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그인해서 보시면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쓰레기통들이 현재 각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각 위치에 있는 쓰레기통들이 현재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별로 빨간색은 가득 찬 거, 노란색은 중간 정도 찬 거고, 초록색은 이제 아직 여유가 있는 거라서 이제 빨간색 가득 찬 것들 기준으로 위치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수거를 하러 이제 다니시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담당 기관에서 쓰레기통의 위치와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가득 찬 쓰레기통을 우선적으로 비운다. 그리고 다음 동선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고 관리의 효율은 높였다. 서울시 쓰레기통을 태양광 쓰레기통으로 다 바꾼다면 나무 1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쓰레기통 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가로등이다. 바람과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가동되고 있다. 맑은 날에는 태양광으로, 흐린 날엔 풍력으로 8kW의 전력을 생산해 조명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또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스 정류장도 태양광 발전으로 운영된다. 언뜻 보면 다른 버스 정류장과 다를 바가 없지만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은 버스 정류장 지붕에 있는 태양전지 모듈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전기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 이 문학구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도 태양광이다.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이 왜 이렇게 많을까?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시장 침투가 용이한 기술이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자원은 많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면 수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자원화할 수도 있는데 폐기물 문제 이런 게 있고 조력 발전 등 해양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조력 발전은 환경 논란 때문에 활용이 많이 못 되고 있고 다른 해양 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태양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풍력은 육상 풍력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상에서 풍력 발전이 된다면 해상 풍력은 좀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년간 에너지만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이용 기술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실제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에너지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이다. 네, 먼저 태양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은 저희가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은 그 열을 저희가 모아서 그 열을 갖고서 온수나 아니면 난방이나 아니면 많이 모으게 되면 집광을 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게 태양열 지별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별기 내에는 태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장치가 열을 받게 되면은 그 열을 저희가 물을 흘려보내서 온도를 높여서 그 높아진 온도의 물을 갖고 사용을 하는 것이 태양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입자가 어떤 고체에 닿게 되게 되면은 그 고체 안에 있는 그 입자와 반응을 해서 그 전자를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전류가 생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기를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열은 햇빛의 열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집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가에 공급돼 보급률이 높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이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으로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태양열 지별 장치를 설치해 계절에 따라 지별량을 달리한 친환경 미래 주택이다. 태양열과 태양광의 원리를 살펴보자. 먼저 태양열은 지별기에 빛을 흡수 저장시켜 열로 변화시킨 뒤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등에 활용한다. 반면에 태양광은 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저장하거나 한국전력에 판매하기도 한다. 솔라하우스의 내부가 궁금한 제작진.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빌딩 같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가 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 솔라하우스의 경우 집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이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력 생산은 물론 냉난방, 온수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전체 필요량의 85% 이상을 자급자족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또한 연구원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모니터링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연구원에 설치된 신재생 설비들의 작동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재생 설비가 복합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처럼 단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각 건물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시스템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내구성이나 효율값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과 함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이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으로 전자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 전지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빛의 흡수율을 높여 얇고 잘 휘어지는 태양 전지를 제작하며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 휘어지는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연기판이고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이 태양 전지의 그 전극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막 태양 전지는 실리콘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폴리머 기판 위에서 만든다. 이는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 휘어지는 태양 전지, 즉 유연한 태양 전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 장비는 휘어지는 태양전지의 구성 요소인 얇은 금속 방막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얇은 금속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비 내부에 플라즈마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플라즈마라는 상황은 우리가 우주 환경과 비슷하게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다. 이를 이용해 진공 증착하면 기판상에 막이 만들어진다.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물질을 활용하는 소자입니다. 반도체 물질은 빛을 받으면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특정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반도체 물질의 전자가 역이되고 이 역이된 전자를 활용하는 것이 태양전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 중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적 성질이 다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태양 전지는 빛을 받으면 반도체 내에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의 전공은 PN 접합 후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전자는 N 반도체, 전공은 P 반도체에 모여 전류가 발생된다.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태양 전지는 지금 보는 실리콘 태양 전지다. 변환 효율이 높고 안정적이며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돼 태양 전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 전지에 무겁고 비싼 단점을 보완해 만든 것이 2세대 방막 태양 전지다.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방막만으로도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방막 태양 전지 중 가장 효율이 높은 CIGS 소재를 사용해 유연한 태양 전지, 즉 플렉시블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예, 이게 저희가 폴리이미드라는 매우 얇고 휘어질 수 있는 기판 위에 저희가 방막 태양전지를 만드는 어떤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를 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 만든 후에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휘어지더라도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전지가 주로 넓은 대지나 지붕 위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휘어질 수 있는 태양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태양전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이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무인 비행기와 같은 그리고 웨어러블, 그러니까 사람이 부착할 수 있는 태양전지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태양전지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면 유연성과 높은 효율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구겨지거나 접혀도 스스로 복원된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옷감에 붙일 수 있는 웨어러블 태양전지나 휴대용 전자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지붕에 태양전지를 설치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에어컨 전원 용도로도 응용돼 그린 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전지가 비싸다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 따라서 태양광 연구실에서는 지금의 태양전지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제조 기술과 공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 때문일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일까? 태양광이 가장 유리한 지역은 소위 말하는 썬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위도 35도 미만 얘기하는데 35도에 좀 걸쳐 있는 지역이 일부 있고 우리가 서울 이런 데도 그렇게 뭐 37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는 일사량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고 겨울에는 청명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청명한 날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서울의 위도를 와 비슷한 지역이 유럽에서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 이탈리아 하면 우리가 햇빛이 풍부한 나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적지라고 하는데 청명일수가 우리가 약간 부족해서 그렇지 위도상으로는 우리는 태양광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주위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제약이 많고 시설 투자 비용도 많이 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량과 최적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가 개발됐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와트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사량이 가장 좋은 지역이 여기 가장 빨갛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진주 있는 요쪽하고 목포 있는 지역이 가장 높은 일사량을 보이고 있고요. 내륙에 있는 저희 대전에 우리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의 경우도 높습니다. 특이할 점은 서울의 경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이거는 예상하신 것과 같이 공기 오염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량을 측정을 하면 공기 청명도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상에서의 오염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태양열을 사용해왔다.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고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을 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위도가 35도 정도로 태양이 남쪽으로 치우쳐져 지나가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처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옥의 처마는 하지 때 남중 고도가 약 77도에 이르러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동지 때 남중 고도가 약 28도로 따뜻한 빛이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한 마을이 있어 찾아가 봤다.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는 충남 서천의 산노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생태적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생태마을로 34가구가 살고 있다. 제일 먼저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은 태양광, 태양열 시설이다.
이는 서천군의 그린 빌리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인데 이 마을에서는 9년째 에너지 자립을 하고 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요. 태양광이에요. 15개가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3kg가 생산되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거 쉘이 3개 있는 것이 태양열입니다. 온수를 생산하는 전지판입니다. 이 마을에 살다 보니 어느새 태양광, 태양열의 박사가 되었다는 최재영 씨. 태양을 이용해 화석연료 없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과 난방, 온수 등을 해결하고 있다. 지금 만져보시면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생산되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일까? 예, 저희 태양광으로 3kW가 생산이 돼 갖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매트, 조명 시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치 TV 수신료만 내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기 계량기까지 확인해 보니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보통 계량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계량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돌아간다. 어찌된 일일까? 계량기가 2개예요. 근데 왼쪽, 오른쪽 두 집 것인데 계량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0000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7780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갔고 2300kW 정도가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왼쪽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25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50kW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은 어떨까? 이곳에서는 일반 보일러가 아닌 벽난로를 통해 난방을 해결해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 벽난로의 경우 난방이 가능한 구들장 기능이 있어 바닥 난방과 함께 대류 난방이 가능해 난방 효과를 극대화해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저희는 냉장고가 3대인데도 지금 전기가 현재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난로로 이제 겨울에 이 난방용으로 대충 떼고 태양광하고 이 벽난로하고 해서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 보내줘요, 이걸로. 그래서 전기가 그래도 남아 돌아요,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양열,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예, 요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갖고 요것은 보편적인 일반 집들은 전지를 한전에 다 팔아요. 그렇지만 이 마을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무상으로 다 지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팔지는 않고 저축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참 촬영 중인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게 불더니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햇빛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과연 눈보라 속에서도 괜찮을까? 이 태양광은 여름에 생산이 많이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덜 돼요. 그래갖고 여름에 생산량이 많은 것을 세이브 해가지고 겨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1년 내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저장해놨다가 일사량이 적은 겨울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서울에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은 좀 다른 것은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마을로서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를 약간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조금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것들을 촉진하는 데입니다. 무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넓은 부지는 물론 일사량, 바람의 세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시골에서만 가능할까? 도시에서는 힘든 것일까? 도시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곳이 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바로 그곳. 입구에 자리한 전광판. 아파트에서 생산한 발전량과 탄소 저감량을 한눈에 보여주며 에너지 자립 마을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에너지 절약 비법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고 줄넘기를 하고 공을 던지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공을 튀겼는데 공을 튀기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꽂으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튀겼는데 에너지가 생기니까 신기해요. 27분이 상관없어요. 정말 전기가 만들어진 것일까? 확인하는 순간 충전기에 불이 들어온다. 예,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이라든가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이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전략하는 습관을 아이들이 좀 일찍 터득하는 것 같아요. 실제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 곳이다. 102kW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 곳곳에 설치해 엘리베이터, 주차장, 관리실 등 880세대가 사용하는 공동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태양광 발전량은 약 62,000kW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달 1만 kW 정도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저희는 공동전기료가 한 달에 한 4만 킬로와트를 사용을 해요. 그 4만 킬로와트 사용을 하는데 지금 옥상의 태양광이 한 달에 1만 킬로와트 정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2달 정도는 옥상 태양광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공동전기료를.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을 평균치를 내서 또 지난 1년 동안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큼 절약됐는지를 보니까 주민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옥상 태양광 그리고 미니 태양광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전기료에 대해 전략 부분이 9,400만 원 정도 절약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옥상뿐만이 아니다. 이 가정집을 포함한 26세대에서는 미니 태양광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시간당 200W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저희 집 미니 태양광이거든요. 베란다에 설치를 한 건데 이걸 설치를 한 게 2014년도인데 그때서부터 전력량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집이 보통 350 정도 와트가 나왔으면은 그때보다 한 10,000원 정도 전기료가 줄은 것 같아요. 규모는 작지만 공동주택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도시에 적합하다. 또한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실시간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집이 33평형인데 보통 33평형에 4인 가족 치면은 한 350에서 400 정도의 그 킬로와트수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번 달에는 238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 206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매달 동별, 세대별 에너지 절약 절감왕을 뽑으며 입주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노을 마을처럼 100%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 그런 걸까? 도시 같은 경우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30%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의 태양광이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다른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도입이 된다면 도시에서도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도시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태양광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주목할 분야는 풍력 발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재생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 지역이나 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대형 풍력 발전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풍력 발전은 불가능한 걸까? 도시의 바람은 고층 건물 사이나 건물 벽면을 지나며 직선이 아닌 곡선의 움직임을 보인다.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바람의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데 도시에서 부는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가정용 선풍기에서 일으키는 바람의 세기, 초속 1m 정도의 미풍으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360도 회전하며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크기,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명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풍력에 대해 상간 오지에 설치되는 풍력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민가랑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부분들이 월등히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도시명 풍력 발전기는 대형 풍력 발전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어 주거 지역이나 도심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경우 바람이 약해 효율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소형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3m/s에서 이제 기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유효 전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최대 한 12m/s에서 이제 최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도심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의 이제 풍속은 통상적으로 많이 높다라고 했을 적에 한 5에서 6m/s,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3m/s 이하의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제 빌딩풍이 부른 그런 지역들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고요. 조그만 풍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 풍속에 맞춰서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고 있죠. 도시명 풍력 발전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빌딩과 빌딩 사이에 부는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 이 빌딩풍을 잘 활용한다면 빌딩에 필요한 전력의 15%에서 2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해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은 자연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도심 풍력만으로는 도시의 에너지 독립을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일까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신청사를 신재생 에너지 건물로 지었다. 태양광에서부터 태양열, 지열, 자연채광 장치 등 모든 에너지원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지붕의 태양열, 태양광 설비는 시간당 최대 200kW를 생산한다. 야간과 흐린 날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은 평균 하루에 3.5시간 정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 태양열 설비는 다른 태양열 설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열은 온수를 급탕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급탕뿐만 아니고 1층 로비, 그 바닥을 냉방, 난방하는 데도 사용하는 아주 좀 선진화된 태양열 설비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사용한 양을 추산해 봤더니 한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태양열을 이용하면서 절감이 됐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15년도에 21만 2천 킬로와트아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산출해 봤더니 한 2,500만 원 정도 에너지 절약을 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2012년 입주했을 당시 하루 전기요금만 400만 원, 전 청사 대비 2배에 달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후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친 결과 입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기 사용량을 첫 해보다 7.6% 줄였다.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고 있는 중앙통제실. 이곳에서 주목할 것은 지열이다. 지열은 땅속 뜨거운 열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다. 서울시청에서는 전기 대신 지열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됐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땅 때문에 지열 발전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단지 좀 아쉬운 게 지열이 분명히 효과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설치하면 좋다. LCC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이 못하는 이유가 건물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청사를 건립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건물 밑바닥에다 그러니까 천공을 해서 하면은 더 많이 지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218공 중에서 153공을 건물 내에다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65공은 건물 바깥쪽에다 이렇게 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3에서 5m 정도 천공과 천공 사이에 간격을 두는데요. 우리 그 건물 내에는 6m 거리를 둬서 천공을 했고요. 건물 바깥에는 3m 사이에 거리를 둬서 천공한 게 좀 다른 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열 시설은 보통 150m의 땅을 파지만 신청사의 경우 200m 깊이의 구멍을 뚫어 지중 열 교환기로 건물 냉난방을 한다. 여름에는 땅속으로부터 시원한 온도를 가져와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져와 따뜻하게 해준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실내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해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춰주고 또한 고성능 특수 코팅된 유리로 시공해 단열 효과를 높였다. 이 밖에도 전동창과 중수열을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청사는 거의 친환경 신재생에 있어서는 거의 다 사용을 한 그런 건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열,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열병합 발전, 그리고 중수열 히트펌프 등의 친환경 설비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에너지 사용의 28.3%를 친환경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서울시청의 신청사 건물은 건물 자체에 발전 기능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빌딩이자 녹색 빌딩인 셈이다. 식물이 스스로 광합성하는 것처럼 서울시청도 자급자족하며 에너지 독립을 꿈꾸고 있다. 그 재생에너지 위주의 사회로 간다는 것은 지금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대체하는 그런 좁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태양광, 풍력으로만 생산해 가지고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같은 이렇게 변동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 전기차,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에너지가 부족할 때 신속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스마트하게 지능적으로 새로 구축해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수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면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너지다. 하지만 최근 자원의 고갈과 기후 변화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며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공급에서 탈피하고 자연을 살리는 녹색 에너지 도시에 우리 모두 도전해보자.